이주지연, 갈등은 격화. 논란이 더 커져버렸어요. 윤리위, 이 대표 징계 수순 물음표. 일단 윤리위가 징계를 연기하자 이 대표 측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우제하냐? 라고 윤리위를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윤리위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뭐 나올 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윤리를 향해서 강한 푸시를 한 겁니다. 몰아붙이기를 한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윤리위가 발표 못하고 있지. 나올 때까지, 징계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우제냐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이준석 개 의원들도 연이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와 윤 핵관들의 갈등 양상까지 의견 차이가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표는 윤리위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질질 끄냐? 기우제냐? 이 대표 측, 이 핵관. 이 대표는 일부 윤 핵관의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 하나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관은 윤 핵관을 때립니다. 윤리위 뒤에 윤 핵관이 있지? 라는 게 이 핵관의 의심. 그러자 한 윤 핵관은 동아일보에 서로 다 익명으로 누군지 아는데 말할 수는 없고 입이 간지러워요. 저는. 당대표의 개인적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피눈물 난다. 당대표가 자꾸 말썽 부린다. 대통령과 당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윤 핵관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의원들의 이야기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부터 들을까요? 비판부터 들을까요? 두둔부터 들을까요? 두둔 쪽입니다. 지금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대표 망신주기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윤리 회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리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김용태, 오신환 이 세 분은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하려 하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반면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면전에서 성범죄를 용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둘로 나뉜 겁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일단 이 대표는 윤리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기우제 지내냐? 증거 없지? 못하지? 확실히 윤리위가 왜 징계 여부를 2주 뒤로 미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던데 그러자 이준석 개라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윤 핵관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의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디언식 기우제라고, 왜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빗대서 징계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원회 열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징계 처분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그럼 나 빼고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일들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스스로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당을 떠났다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잣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낸 다음 당권을 거머쥐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 내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준석 대표가 직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극심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떠나고 난 뒤에 당권에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 대표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대표가 떠나게 되면 여기서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더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내년도에 임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 전당대회를 치러지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순에서 그다음 총선까지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이 설 수가 있죠. 아, 지금 당대표가 예.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천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당내에서 윤리위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들을 더 국민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말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이준석 대표, 이 대표를 두둔하는 측과의 갈등들이 더 첨예하게 붙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국민의 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리고 관련된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갈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한 2주 정도 주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갈등 구도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진짜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 위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당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의 말씀은 이 대표와 이준석 개 소위 의원들에게 윤리를 흔들지 말라. 윤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자중하라라는 돌직구 발언인데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 대표는 왜 윤리위를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형태가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좀 조용히 있다가 내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깔끔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윤리위도 물론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뭐냐면 첫 번째는 조용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죠. 아니면 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표를 한다면은 아주 신속하게 뭐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짧은 조사를 거쳐서 결단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 절차를 보면 뭐 지방선거 다음 날에 이걸 잡았다가 또 언제로 연기했다가 뭐 김창근 실장 불렀다가 또 2주 후에 이준석 대표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당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시끄럽게 길게 가고 있어요. 아, 윤리위가 예, 길게 시끄럽게 가면 안 되거든요.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네. 시끄럽고 길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는 그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하다 보면 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한테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쓰실 예. 필요가 있고 한 가지는 김철근 실장 그저께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원 사건이 많으니까 뭐 3, 4주 있다가 도는데 왜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 부르고 딱 마무리 안 짓는 거예요. 2주를 이걸 또 주면 2주 동안 계속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궁금하긴 해요. 왜 2주를 끕니까? 게다가 2주 뒤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예. 저 기간 중에. 그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와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고 있으면은 아, 우크라이나가 또 2주 뒤에 와요? 예, 뭐 7월 4일인가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희한하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윤리위를 너무 흔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도 맞는데 조금 당원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양하군요. 천하람은 위원장님은 윤리위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길게 가냐에 대한 비판의 말. 김병민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윤리위를 좀 존중하고 차분하게 기다려라는 비판의 말. 흥미롭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의혹은 두 가지예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 경찰 수사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품위 유지와 관련된 일인데 김철근 실장이 대선 기간 중에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을 찾아가서 7억을 투자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양에서 각서 비슷한 걸 쓰는데 그걸 도대체 왜 써줬냐. 이 대표 주장은 나는 그거 써준지 모르고 있다 라는 주장인데 일단 그 써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고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둘 다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령 성삼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한 개인의 사인에 불과했다. 당대표의 직위 속에서 그런 상납을 받았고
받지 않았고 또 혹은 그 성상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내가 아무런 그냥 개인적인 패널에 불과한데 나를 왜 상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설령 예. 뭐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호텔에 들어갔다고 다 성상납을 받냐 아무런 뭐 해당이 없다. 설령 나는 받지 않았지만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사인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어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쟁론이 하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조금 그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김철건 정무실장이 예. 과잉해서 오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누군가 와서 가령 제가 이제 그 박은순 선거 때 상실장을 하니까 예. 막 찾아와요. 선거 때 뭐 아들 비리 뭐 후보의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 기간을 넘기기 위한 무마책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알았다 후보한테 말하겠다 이러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거 때를 넘기는 그런 과정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김철근 실장 차원에서 저걸 그냥 써준 거고 이 대표는 그냥 몰랐다 하면 네.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있냐? 예. 몰랐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월 7일인 이유가 지금 그 일을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예. 이제 그런 시점을 아마 윤리위원회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 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일 하나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할 수 있냐. 그다음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당규 속에서도 최고위 과정에서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피해갈 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는 입장을 가지고 아하. 있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됐고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가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런 일정들이 수순이 돼 있다면 굳이 22일 날 윤리 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월 7일 날 열겠다고 하고 한꺼번에 정광석화처럼 뭐 정무실장이 한 부분대로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입장을 빨리 내서 그렇지 않으면 윤리위가 또 제소당해 해당 행위자로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예. 참고로 한 말씀만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김현민. 그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만약 당에 대한 도덕적 처분할 거면 윤리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얘기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행동 말과 행동들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도 있지만 가장 더 중징계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듯이 이걸 짤짤이라고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큰 중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태도.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일이죠. 이준석 대표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로 기우제 등에 대한 언급들 또 여기에 대해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 이렇게 갈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당원들이 불만이 있는 점. 이 대표는 확실히 지금 윤리위를 흔들고 있어요. 당원들이 걱정 있는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냥 이준석 대표 망신주의라고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한 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거듭 한번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위가 2주 뒤에 어떤 결과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